자, 김영랑 시인 체크해 두시고요. 이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인데 초창기의 김영랑 시인 시와 후기 김영랑 시인의 시가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검은고라고 하는 작품은 후기에 등장하는 시예요. 초창기에는 김영랑 시인이 이 김영랑 시인 이름 자체가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보면 이름에 전부 울림소리가 쓰여 있죠. 그래서 초창기 김영랑 시인의 시는 시에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갖고 있는 운율이랑 이미지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운율을 극대화로 살려놓은 시만 써요. 그래서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시가 발음이 노란 양말, 아름다운 울림소리 애들 요걸 위주로 반복해서 시를 읽었을 때 활발한 느낌이 나는 시들을 많이 쓰다가 어느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일제강점기에 그때 당시 사회 현실을 다루는 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검은고랑 그 다음에 독을차고라고 하는 시 있어. 이거는 어디서 한번 봤을 텐데 안 봤어? 여러분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나오는 시예요. 이 독을 차고라고 하는 게 발로 차다가 아니고 내 주머니에 차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내 친구는 나한테 독을 네 몸속에 차고 있으면 너한테도 좋지 않으니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을 차고 일제강점기에 선선히 혼자 가겠다. 그래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독이지만 이걸 가지고 일제에 저항하겠다. 이런 시를 써요. 그래서 이 검은고라고 하는 시도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반영해서 쓴 시,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쓰인 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자, 봅시다. 검은 벽의 기대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여기 있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화자인데 여기서 이 화자가 시표면에 드러나면서 동시에 검은고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자, 기린이라고 하는 존재, 내 기린이라고 돼 있는데 기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몽 알지? 주몽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여기서 기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이 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기린이 아니고요. 신적 존재의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기린이라고 하는 애는 생김새가 말인데 날개 달린 것처럼 생겼어. 날개 달린 말처럼 생겼어요. 유니콘, 페가수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린이라고 하는 건 이 동물이 뭐냐가 중요한 걸 떠나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에서부터 부여에서부터 시작돼서 왔지. 뒤에 북방에서 할 때도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 고구려에서 뭐 나왔어? 고구려에서 백제 나오죠. 발해는 다음 세대죠. 와, 진짜 네. 고구려 이어서 발행한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구려의 주몽 임금한테는 아들이 총 셋 있습니다. 예, 그쵸. 부여에서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 알아요. 그치? 그 다음에 고구려의 소선호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 둘 누구 있어? 비류, 온조. 온다니까 바보 새끼. 자, 그때 유리가 주몽한테 찾아오게 되자 왕위라고 하는 걸 받지 못할 것 같은 비류와 온조를 엄마 소선호가 설득해서 한반도 땅으로 내려가라 하지. 그래서 비류는 어디 자리 잡아? 거기 이상한 데. 미추홀이야. 뭘 이상한 데요? 저 옆 동네인데. 거기가 땅 이상한 데라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미추홀 인천이잖아. 바닷가 땅이어가지고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안 돼요. 온조는? 좋은 땅. 너네 하남 위례 해가지고 위례 신도시 알아? 알아요. 거기야 거기. 위례성의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고구려 주몽이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동물, 영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영혼, 우리 민족 이걸 상징하는 시어라고. 오케이? 그래서 검은고가 화자예요. 그 화자가 기린이 영영 울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대가 언제라서? 일제강점기라서. 그래서 자, 검은 벽에 기대에 서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검은 벽에 기대에 서서 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검은고기 때문에 얘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연주가 되고 울려야 되거든. 근데 검은고는 혼자 울어?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지? 그 연주해주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검은 벽에 기대에 서 있는 게 20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나죠. 그치? 그럼 대략적으로 이 시가 쓰인 시대는 1900 몇 년대? 3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쓰인 표현 방법 한번 볼게요. 검은 벽에 기대 서 있다 해서 이 검은이라고 하는 색채는 기본적으로 흰색이나 밝은 색과는 달리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해주는 색깔이지. 그치?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 상황을 검은 벽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자극해주고 있고, 시간이 20년 흘러갔다 라고 하는 거 표현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는 검은고의 영혼은 영영 울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울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기린이 우리 민족이나 우리 민족의 영혼을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소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여기 지금 현재 시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자, 이 외로운 기린 할 때 기린은 내 기린의 기린과 같은 거겠죠. 그치? 그럼 보자. 이 노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 가슴을 퉁 하고 흔들고 갔대. 여기 지금 화자가 검은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은고 이렇게 보시면 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검은고 줄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이야. 그러니까 노인이 있었을 때는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기린을 울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즉 우리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를 얘기해요. 검은고의 주인, 기린의 주인.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다시 돌아오기 바라는 대상이야. 그런 대상이 우리 민족한테 있었죠. 대표적인 게 그 고주몽이야. 그런 영웅적인 존재가 일제강점기 지금 당시에는 있어 없어? 없어서 20년간 기다리고 있는 이 검은고가 주인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영웅적 존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한테 나타나 주길. 근데 이 노인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할 일 다 했죠. 그치? 예전에 나타나서 그 시대에서 할 일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노인은 지금은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주몽이 기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주몽은 무덤이 없어요. 주몽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적인 존재는 이미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향연이라고 하는 곳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 비슷한 데라 생각하면 돼. 거기에 높이 앉아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노인이 갔으면 그 다음 검은고의 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땅 위에 남은 외로운 기린은 검은고를 얘기하죠. 우리 민족. 영웅이 떠나고 남은 민족은 이미 영웅한테 잊어졌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쓰인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슴을 퉁 하고 흔들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검은고줄을 퉁 하고 올리고 간 거기 때문에 의인법 쓰이고 있고요. 의인법은 비유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유가 쓰였다, 의인이 쓰였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퉁은 음성 상징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까.
외로운 기린하고 있는데 이 기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야. 그죠? 근데 그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외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누구 감정이야? 맞아. 화자의 감정이죠. 검은고의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 그래서 그게 지금 잊어졌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이 쏟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는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요. 그래서 검은 벽에 기대 있고 영웅이 아닌 존재는 들어오지 못하게 숨어 있죠. 그래서 바깥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제강점기 억압적 상황, 부정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리떼와 잔나비떼 같은 경우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이죠. 기린을 위협하는,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일제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을 얘기합니다. 성탄제라고 하는 애에서 성탄제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죠. 이리떼나 잔나비떼랑 유사한 뜻으로 쓰인 시어가 뭐 있어? 몰입꾼이나 포수나 그치? 이거 그냥 이게 동물이네 해가지고 성탄제에 나오는 동물들 있지? 사슴 말고 또 뭐 있어? 표범이랑 하나 뭐 있니? 응. 자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요 대상은 성탄제랑 같이 나오게 되면 포수나 이리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인 시대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내 길이는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졌다 해서 선생님 요것도 반복인가요? 얘도 반복이에요. 그치? 맘둘 곳, 몸둘 곳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뭐만 다르냐면 아랑 오 모음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억압적인 외부 현실로 인해 성인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성인은 아까 그 노인과 같은 영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 몸 둘 곳이 없어졌다. 즉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 내가 검은 벽에 기대 있으면 영웅이 날 찾아오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바깥 거친들에 있는 이리떼를 물리치고 잔나비떼를 물리치고 그리고 날 찾으러 와야 되는데 이 대상들 때문에 영웅이 노인이나 성인과 같은 존재가 검은고를 찾기 더 힘든 상황인 거죠. 오케이? 너네 잔나비는 나비야? 아니 그 원숭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해서 20년이 지나고 해가 또 바뀌었으니까 21년이 지났죠. 21년이 지난 현재도 억압적 외부 현실 때문에 지금 검은고는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벽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공간은 벽과 바깥에 있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걸 이어주는 공간이거든. 근데 이 이어주는 공간을 얘가 지금 굳이 닫고 있어. 그럼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거친 들이고 이리떼 잔나비떼들이 돌아다닐 때는 검은 거 밖에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갈 거예요. 계속 닫고 있을 거예요. 이 밤도 해서 여기 지금 여전히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은 벽과 밤의 공통점은 둘 다 어두운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년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여전히 현재 시제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 형태가 검은 벽의 기대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다. 벽의 기대선체 해가 또 한 번 바뀌었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내 기린이 영영 울지 못한다. 내 기린이 맘 놓고 울들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2연의 일행과 마지막 4연의 일행 부분이 조응하고 있고 2행, 3행도 각각 조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선 일행과 그대로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변주돼서 반복됐죠. 변조도 되고 변주도 돼요. 그래서 이건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 변승상이 있어요. 수민상 이거 아직 안 했어요? 했어? 나도 이거 뒤에까지도 했다 그러던데? 안 나갔어. 수민상관 얘기 안 한 건 했지. 지가 너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필기만 해놓고 하긴 했다. 하긴 했는데 수민상관 얘기 안 했어. 아니야 수미상관이랑 구조적 안정감 써놓으라고 했어. 수미상관 수업 하셨네요? 수미상관 수업 했어요. 책에서 필기 못했나? 아니 그때 그래서 뒷반 친구들은 필기하셨어. 모를 수 있는데 앞반 친구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수미상관 플러스 변주라고 적어주셨네요. 나안 해서 그때 그렇게 안 적었어. 이번 주 며칠이었어? 나도 몰라. 수미상관 변주. 맞아요. 수미상관 변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필기들은 다 여러분 수업 시간 한 거 보니까 다 있네요. 자, 얘들아 잠깐 얘기하면 이 노인은 향연의 높이 앉아 쓰려니 했지. 이 노인의 위치가 향연이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앉아 쓰려니는 추측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영웅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몰라요. 오케이? 몰라. 자, 옆에 잠깐 볼게요. 김영랑 시세계 변화 양상. 박용철, 정지용 등과 함께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한 김영랑은 초기에는 순수한 언어의 아름다움, 낭만적 감수성, 순수 서정과 탐미의 세계를 보여줬다. 그 노란 양말이라고 하는 울림소리 반복해서 작품에 쓰는 거.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내 마음 아실 이 요런 작품들이 주로 쓰여졌는데 일제강점기의 억압적인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김영랑 시인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 참여 의식을 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독을차고와 검은고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검은고 시에 등장하는 검은고는 어떤 의미인가? 자, 자신의 작품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우리 전통 악기인 검은고나 가야금을 소재로 하여 형상화했다. 검은고랑 가야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역사적 전통 악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오케이?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부친의 반대에 가로막혀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시인은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악기인 검은고와 가야금을 자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빛된 사물로 활용한 것이다. 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 뭐 뒷얘기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냅두시고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검은고나 가야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을 형상화한 소재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에서 시어의 대립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작품이에요. 길이인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노인은 우리 민족의 영웅을 얘기하죠. 이리 때와 잔나비 때는 현재 문 밖의 세계, 거친 들판의 세계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이 작품에서 기린과 노인은 긍정의 의미고요. 이리 때와 잔나비 때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린은 화자 혹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고 노인은 기린을 연주하는 존재이므로 화자나 우리 민족이 활개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은고나 기린이나 다 같은 얘기야. 그리고 검은고와 기린을 연주할 수 있는 존재가 노인이고요. 반면 이리 때와 잔나비 때는 기린을 억압하는 존재이므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제나 이에 협력하는 무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뒤에 불똥리를 막 넘어가도록 합시다.